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앞으로 3주간 더 유지하며 일부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지는 가운데 무슬림의 변화를 위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기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길잡이인 탈북민 선교에 대해 살펴보고 통일 준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3주간 연장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네,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사회 이슈를 짚어보는 시사체크. 이번 시간엔 거리두기 연장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정부가 현재 방역 조치 체제를 유지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600명에 육박하면서 현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로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주일 평균 579.3명으로 전주 대비 102명이 늘어나 21.4% 증가하였습니다. 확산세가 큰 수도권과 부산의 경우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의 영업시간 제한을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 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을 좌석이나 수용 인원 기준 20%로 제한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30%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뿐 아니라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겐 운영관리 소홀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13일부터 한 달간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30여 년 가까이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코로나19로 라마단을 지키는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도 운동은 어떻게 전개될지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교의 최대 절기인 라마단이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길거리 만찬이나 자선 행사, 대가족 모임이 금지되는 등 라마단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슬림들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면서도 종교 의무를 지키려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이슬람 성지순례부는 성명서를 내고 라마단 기간 성지순례 코스인 움라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면역력이 형성된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의 최고 이슬람 기구는 백신이 라마단 금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슬람법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라마단 기간 중에는 가족들이 자정에 모여서 같이 가족의 우애를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어떤 그 자세들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도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길 바라는 국제적인 기도 운동으로 30개 이상의 언어로 40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도시 무슬림입니다. 기도 운동은 영국 버밍엄, 미국 뉴욕 등 30개 도시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일상과 신앙 모습을 살펴보고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 측은 아이부터 노년까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SNS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기도 제목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도 책자 읽어주는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이 기도 운동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장려하고 있어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시중에 나온 기도 책자나 30일 기도운동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팬데믹에 해외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선교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교지 상황이 더 악화하자 선교사 사랑 나눔 운동을 또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최근 선교사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선교사 60가정을 도왔고 지난 연말에는 교단 파송 선교사 630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 80가정에 5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와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어려운 선교사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우리 총회는 선교하는 총회고 당연히 선교를 해야 총회의 존재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선교에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한 50가정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교회가 함께 협력해 주셔서 지난주에 부활절까지 해서 80가정을 도우게 됐습니다. 백석총회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선교사로부터 현지 상황을 전해들은 백석총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의 복음화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백석총회 미얀마 파송 선교사는 모두 7가정입니다. 백석총회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58개국 파송 선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 장비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탈북민교회의 상황과 북한 선교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통일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이 열렸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주관한 포럼에서 축사를 전한 김성욱 총신대 선교대학원장은 이번 포럼이 북한 선교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선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미래를 향한 길잡이인 탈북민교회에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는 전국 58개 탈북민교회 목회자의 71%가 100만 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고정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의 동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교회 허남일 목사는 북한 선교 최고의 전략은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탈북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두고 현재와 미래의 선교를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희귀 혈전 발생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유럽과 영국 등이 접종 후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밝힌 데다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재개를 권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대규모 개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교체 대상은 대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의를 밝힐 걸로 보이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재직 기간이 1년 반을 넘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률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젊은 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고 대신 창업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5만 2천 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습니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전년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해 30세 미만 취업자는 376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는데 전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합친 모든 대출 규모가 연소득의 4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종 소셜미디어 서비스 싸이월드의 홈페이지 접속이 재개됐습니다. 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재개됐지만 개인별 미니 홈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싸이월드의 본격적인 서비스 재개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서비스 정식 오픈 전에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 추억 찾기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질병관리수장인 가오프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비교적 낮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백신을 번갈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가 중국산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낮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산 백신의 유효성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가오 주임은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용량이나 투약 간격, 접종 횟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 참사까지 당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이 경제 황폐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얀마 경제가 쿠데타와 유혈 진압의 여파로 붕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얀마의 1인당 연간 국내 총생산은 1,408달러에 불과하며 5,400만 인구 중 약 600만 명이 하루 3.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얀마 극빈층 국민이 30% 늘어난 180만 명 증가하고 GDP는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계기로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는 2023년 3월이면 가득 찰 예정이어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류 결정 이후 실제 방류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 6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이날 자국 우주인들의 축하 연설 영상을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쿠디스 베르츠코프는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이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며 그때부터 유인 우주비행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유인 우주인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 아드리아의 연안에 대규모 해파리떼가 출현해 해양 생태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이탈리아 동부 항구 도시 트리에스테 부두에 수천 마리의 해파리떼가 포착됐는데 이는 대부분 아드리아해를 포함한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분홍색의 배럴 해파리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SNS에서도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이 널리 퍼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파리 떼 출현이 생태계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미얀마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기트 총회장은 앞서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앙선결교회 등이 모금한 후원금 1,600만 원을 총회 해외선교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한 총회장은 후원금이 군부에 맞서다 희생된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 치료를 돕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10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대한적십자사 서울 남부혈액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활절을 맞아 헌혈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정석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헌혈량이 줄어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광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음악 전문기업 YG뮤직이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음악 전문 출판사 호산나 음악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이로써 출판물 종류만 400여 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음악 전문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YG뮤직 강한희 대표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침체됐던 한국 교회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터대학교가 3차 연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 수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 형태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선 교수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체계를 재설정하며 원격 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보태 4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인 방역 준수를 생활화해 감염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